안녕하세요. 소마 50입니다. 어느덧 소마 인터뷰를 두 번째 하게 됐습니다. 과연 일단 오늘은 누구를 만날까요? 자, 한국에서는 왠지 메탈하면 이게 뭔가 어둡고 뭐 되게 다크하고 막 무섭고 나이 많은 아저씨들이 나와가지고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하는 그런 음악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한국에서도 뭔지 이렇게 멋지고 나이도 젊고 헤비메탈 그런 뮤지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만나려고 왔습니다. 여기 홍대 입구까지 왔고요. 아마도 한국 그 록과 메탈 씬을 통틀어서 그 흥과 텐션에 있어서만큼은 그 인디와 오버 전체에서 가장 유쾌한 그리고 가장 에너지틱한 밴드라고 할 수 있는 한국 최고의 글램 메탈 밴드의 가장 영한, 가장 젊은 베이시스트 사이언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크랙샷의 아지트가 있는 이곳 홍대 입구까지 왔습니다. 우리 사이언님 먼저 인사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소망 51 채널 저도 열심히 구독하고 있고, 네, 항상 즐겨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메탈씬, 락씬을 위해서 공헌하고 계신데 너무 감사함을 드리고 있고요. 일단 제 소개를 간략하게 하자면, 네, 지금 밴드 크랙샷에서 한국 거의 유일해진 글램 메탈 밴드죠. 네, 저희 밴드 크랙샷에서 베이스와 이제 온라인 마케팅 업무를 겸하고 있는 베이시스트 사이언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렇습니다. 투잡이. 근데 오늘은 사실은 이제 우리 사이언님의 경우에도 이렇게 단독 혼자만 하시는 인터뷰는 아마 처음이신 것 그런 같아요. 느낌이에요. 어릴 때 잘못해가지고 어머니가 이제 빨개 벗겨가지고 밖에 내놓은 그런 기분이거든요, 살짝. 많이 감안해주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가 우리 사이언님이 그 음악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음악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요. 초등학교 때 밴드에 관심이 생기게 된 계기가 하나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희대의 명작 영화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 마이클 베이 감독의 트랜스포머라는 영화를 보면 링킨 파크가 맞아요. OST를 불렀었죠. 마라이브던 그 곡 외에도 뭐 그때 사운드 트랙들이 굉장히 엄청났고, 저는 그 영화를 그때 보지 않았지만 친한 친구의 추천으로 이 노래 되게 좋다고 그러면서 뭔가 빠져들면서 그렇게 링킨 파크나 뭐 지금은 정말 뭐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는 링킨 파크랑 대결 구도였던 트러스트 컴퍼니라는 그룹이 더 있어요. 그런 음악 좋아하다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서태지 8집 특집으로 했던 1박 2일짜리 다큐를 보고 완전히 빠져버린 거죠. 내가 이걸 해야 하나? 라는 그 약간 이끌림이 있었어요. 그런 사실 그런 트렌드는 아니지 않았나요? 그때 아무래도 거의 뭐 이제 소위 말하는 한국 가요계 보이 그룹과 걸 그룹이 이제 휩쓸고 있는 아이돌이 이제 한류가 일어났던 있었던 시기였는데 특이하게 이제 꽂힌 거죠. 아무래도 단순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은 영화 사운드 트랙 주제곡을 딱 듣고 본인이 원하는 음악이 그거였다 생각하셨다. 흘려 들어가서 대부분 케이스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일단은 뭐 단순히 음악을 듣기만 하신 게 아니라 연주자가 되셨어요. 연주자가 되었죠. 그것도 실용음악가를 정식 코스를 밟으시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끼리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이제 호원대 실용음악과에 이제 전공을 하셔가지고 입학까지 하셨는데요. 그 일단은 여기 이제 혹시나 이 채널을 보시면서 실용음악과를 준비하시는 연주를 준비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떻게 준비를 하시고 또 어떻게 시작을 하셨는지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음악 이제 베이스를 시작하게 된 거. 베이스를 시작하고 또 이제 실용음악과까지 가게 됐는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에 이어지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서태지를 너무 좋아했는데 서태지가 신화위의 베이시스트 출신이었잖아요. 신화위 음악 막 듣다가 이거 죽이네 하면서 점점 외국 밴드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생기고, 그 당시에 뭐 다 비슷하게 뭐 유명했던 밴드들 그린데이, 뮤즈 그런 느낌이, 또 마릴린 맨슨이 좀 컸던 것 같아요. 마릴린 맨슨의 베이스 주자가 너무 멋있어 보여서 그래서 이제 입문을 하시게 된 입문을 거고, 했죠. 입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용음악과를 가신 거죠. 호원대는 사실 뭐 그 실용음악과 계열에서는 뭐 또 항상 탑 클래스에 들어가는 그런 학과고, 뭐 지금 교수님도 어마어마하시지 않습니까? 교수님들 어떤 분들이 계시죠 지금? 한국 코리안 펑크 마스터라고 불리시는 한성훈 교수님. 한성훈님. 그리고 싱어송라이터라는 개념 자체를 한국에 정립하신 분이죠.
정원영 교수님 정원이요. 두 분 다 네네. 대중음악사에 기여하신 분들이 긱스라는 그룹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이적, 정재일 씨, 네. 드러머 이상민 이렇게 했던 그 그룹의 멤버들이라시기도 하고 네. 또 네. 락 기타, 블루스 기타의 장인 신대철 교수님 신대철님 네. 뭐 한국 메탈 씬에서도 뭐.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한국 최고의 베이시스트 최원혁 선생님 저희 사사받은 이 정도 있고요. 네. 네, 그분들에 대해서 되게 존경하는 이유가 그분들은 교수와 학생이 아니라 저희는 항상 동료고 동업하는 뮤지션이라고 생각해 주셔서 네, 그런 분 배울 점이 많은 것 같고 네, 학교에서 네, 많은 것들을 더 배운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이제 사석에서는 운이 좋다고 말씀하셨지만 네네. 어떻게 준비하셔서 들어가신 거예요? 준비는 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네. 네, 제가 실용음악 입시를 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저는 원래 철학이나 좀 사상적인 걸 전공하고 싶고 물론 뮤지션의 꿈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게 저한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게 그 당시에 워낙 좋아했던 게 사이키델릭 음악 한국에서 좋아하는 건 뭐 피터팬 컴플렉스 이런 팀이어서 그래서 난 철학을 전공해야지 하다가 그냥 주변 친구들은 야 나도 할 건데 너도 하자 다 스쿨밴드로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중학교 때부터 스쿨밴드를 하던 친구들이 그냥 우리 한 너도 같이 하지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 힘든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네, 실용음악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참고해 주세요. 힘든 길입니다. 바로 이제 입학하시고 그 다음 해인가요? 그렇죠. 네, 그때부터 바로 이제 네. 홍대 인디씬에서 인디씬에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네. 네. 지금은 휴학 상태시고요. 아 지금은 휴학 상태입니다. 네, 네. 그리고 그렇게 막 바로 어떻게 보면은 학생이 또 저기 학생이 바로 홍대씬에 이렇게 뛰는다는 생각도 사실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또 참여를 하시게 됐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목적 의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좀 크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 대부분 실용음악에서는 물론 락 중요하지만 락의 비중보다는 그렇죠. 학문적인 계열의 음악들 있잖아요. 재즈. 진짜 역사적인 재즈, 펑크, 블루스, 네. 네오소울 이런 장르 저도 되게 좋아하고 연주하는 거 좋아하지만 아무래도 어릴 때부터 제 마음속에 있던 이 근본이라는 게 네, 크게 작용해서 네. 락 밴드를 해야겠다. 원래 네, 제 로망이 그거였거든요. 진짜 밤새 공연하고 맥주로 샤워를 한 다음에 그냥 욕조에서 널브러져 자고 다음날 저녁 7시에 다시 악기짐을 챙겨서 공연을 하는 그런 삶을 원했었는데 네. 지금도 실현되지는 않은 삶입니다. 네, 실현되지 않고 네, 여러분 글램 메탈, LA 메탈 이렇게 건전해요. 크랙샷에선 진짜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럴 일 없죠. 네. 네. 술 담배도 안 하는 멤버들이. 네, 술 담배도 안 하시고 형들. 네. 일단 처음에 하셨던 밴드는 물론 크랙샷이 아니시고 네네. 그 인디팝 계열의 네, 밴드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서 모던이라. 네, 뭐 싱글도 많이 발표하시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사이키델릭 밴드 세션으로도 참여도 하시기도 네, 하고. 맞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지금 크랙샷의 이제 가장 막내로 마지막으로 합류하시고 막내이시기도 하고 실제로 나이도도 네. 참여하게 된 계기는 뭐가 있으세요? 크랙샷에 참여하게 네. 된 계기 이전에 좀 덧붙이자면 네. 제가 2016년에 앞서 말한 그 전에 하던 다른 팀으로 동두천 락 페스티벌 경연 대회를 참가자로 나갔는데 그때 전전년도 우승자였던 크랙샷의 무대가 있었어요. 딱 보고 네, 크랙샷 스타일의 무대는 뭐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야, 빨려 들어가요. 그렇죠. 무대가 네. 크면 커질수록 네. 무대를 더 잘하기도 하고 아 저런 팀을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했는데 한 2년쯤 뒤에 저 베이스 네, 가르쳐 주셨던 저희 은사님께서 원래 크랙샷 저희 리더 윌리엄과 친분이 있으신 분이에요. 대학교 동문이기도 하고 크랙샷이 위기인 상황이었어요. 그때 전 베이시스트 네네네. 두 분이 나가고 진우야 너 이걸 한번 해서 크랙샷을 한번 해봐라 했는데 전 너무 좋은 게 저 원래 가장 좋아하던 밴드를 꼽자면 머틀리 크루였거든요. 네. 중학교 네. 때부터 머틀리 크루 네. 너무 좋아했어서 네. 근데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하고 저도 음.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보자. 무대에서 멋있는 팀이니까 네. 그렇게 맞습니다. 됐습니다. 머틀리 크루가 사실은 이제 요즘에 너무 많이 알려져가지고 넷플릭스에 영화도 있고 그래서 너무 좋아하죠. 너무 그 뭐라고 할까요? 향락적인 너무 개망난이로 이제 더 알려지는 바람에 그런데 옛날에는 사실 뭐 정보도 많지 않았으니까 그죠. 예, 그냥 멋있다. 예, 또 퍼포먼스가 워낙 멋있으니까요. 락스타. 예,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건데 또 한국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유일하게 예, 글램 메탈을 하고 있는 크랙샷에 참여하게 되셨고 네 맞습니다. 뭐 또 연도 있고 이제 물론 실력이 받쳐주시니까 더 그렇죠. 감사합니다. 자,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글램 메탈 장르가 사실 우리가 듣기엔 되게 파퓰러한 음악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현 음악씬에서는 그 이 장르 자체가 인기가 없지 않습니까? 네, 한국 씬에서 네, 한국 씬에서. 그죠? 사실 뭐 세계적으로도 사실은 뭐 약간 네, 약간 뭔가 올드한 느낌으로 네, 치부하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이 장르를 그래도 계속 지금 뭐 지속적으로 하시고 계신데 네. 무엇보다도 이 장르 갖고 있는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장르의 매력은 저는 들을 음, 때 느끼는 게 그거예요. 저는 제가 좋아하던 음. 글램메탈이나 LA 쪽 장르들을 들으면서 음, 음원들이 되게 멋있잖아요. 음. 보컬들의 고음이나 샤우팅. 음, 음원을 듣자마자 다 안 듣고 항상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라이브를 바로 켜보고. 아 라이브. 네. 라이브. 글램메탈, LA 메탈의 이 장르적 특성은 라이브에서 그 되게 펀치라고 다 미남들이잖아요. 그렇죠. 스키로도 그렇고 머틀리크도 그렇고 그런 분들이 무대에서 하는 모습을 보고 네. 관객들 대부분이 여자 팬이지만 그렇죠. 열광하고 그런 모습.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아, 퇴폐적이고 향락적일 수 있는데 이 가진 에너지 자체가 굉장히 밝고 긍정적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 매력에 네, 저도 더 열심히 하게 되는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또 우리가 이제 포스트 글램 메탈이라고 우리가 네, 또 크랙샷의 음악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 본류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향락적인 그런 음악에다가 크랙샷의 좀 특유의 또 매력을 더 네. 첨가를 했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매력이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크랙샷이 가진 매력은 라이브 퍼포먼스 이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저희 멤버 4명 다 본인을 가다듬고 책찍질하고 더 성장시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집념을 가지고 있어서 네. 연주나 음악에서도 항상 그래요.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다시 해보고 다시 해보고 다시 해보고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저희가 주 5일을 만나거든요. 이거 회사거든요. 회사. 네, 주 5일을 출퇴근을 하고 네. 주말엔 공연을 해서 일주일에 6일 이상 같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더 도움이 되고 음악적으로도 딱 모여서 뭔가 위로 올라간 느낌이 상승 곡선, 상승 기류를 잘 탈 수 있는 것 같아요. 크랙샷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장르는 낙천적이고 뭔가 이렇게 띵가띵가하는 분위기지만 실제로 하는 그 생활은 성실성, 회사원이다. 성실성, 네, 크랙샷 회사를 다니고 있다 지금. 꾸준 네. 컴퍼니, 네, 크랙샷 컴퍼니. 크랙샷 컴퍼니를 다니고 있다. 맞습니다. 네,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사이언님이 또 그 유명한 게 그 물론 이제 페이스북 친구들이나 많이 아시겠지만 또 그 되게 독창적인 아이디어 홍보 문구들이에요. 참. 네. 그래서 뭐 지금 뭐 몇 가지 이제 제가 영상을 편집하면서 또 몇 가지 이제 캡처해가지고 올려놓겠지만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는 도대체 어디서 구하십니까? 처음에는 카피캣의 느낌이었죠. 모방을 하고 제가 한국에서 가장 존경하는 팀이라고 할 수 있는 네, 다크웨어 오브 트레저디의 그 마테리얼 뉴마 네, 뉴만님. 형님의 보컬 정말 무대 위에서는 그 모습에 너무 반했지만 페이스북에 글 쓰시는 거 보면 와 이거다. 분명히 예. 이 씬을 좋아하고 예. 팬이신 분들은 네. 무대 위에서의 모습도 좋은데 그 밑에서 인간미에 대해 궁금하실 거란 네, 말이에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충족을 보고 네. 처음에는 저도 말주변이 많은 편은 아닌데 한번 따라해보다가 점점 이런 내용을 써도 좋아할까 점점 이게 돼서 네. 기승전 홍보. 뉴마님 제가 이제 이미지를 잠깐 띄울 건데 네네. 사실은 지금 이제 뉴마님은 본인 원래 맨 얼굴 보여주기 싫어하시니까 네네. 그 이미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서운 분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진짜 네. 좋으세요. 실제로는 되게 좋으신 분이고. 초천사. 네. 거기다가 뭐 뭐라고 할까? 되게 아이디어도 풍부하신 분이시고 뭐 그런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네. 근데 지금 크랙샷에 아마 저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데를 좀 팔로우 인스타그램 같은 거 많이 보시면 우리 온라인 홍보 담당이시기 때문에 온라인 마케터. 우리 사이언님의 아주 재미있는 문구들 그냥 보고만 있어도 그냥 왠지 가고 싶어지는 그런 문구들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팬들이 뭐 사실은 저희 채널도 뭐 많은 분들이 보는 건 아니지만 혹시나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그래서 네. 고객사는 공연 중에도 뭐 되게 퍼포먼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물 붓기도 하고 네. 뭐 맞습니다. 음주할 때도 있고 정작 술을 안 마시는 분들이 술 마시는 분은 이제 다 담당하시고 있는 거예요. 네. 네. 딴 분들 못 마시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관객석에 막 난입을 해가지고 막 분위기를 띄워드기도 하고 처음 본 게 이제 크랙샷의 그 MMC 작년 2019년인데 그때 정말 뭐 무대를 종횡무진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올 리가 없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뭐 준비를 뭔가 하고 오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뭔가 준비를 어떻게 하고 오시나요? 저희 무대 위에서의 퍼포먼스에 네. 대한 준비는 네.
어느 정도 선 이상에서는 즉흥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의 무대에서의 동선이라든가 솔로 타이밍 때 나머지 멤버들이 어떤 액션을 취해줘야 이 사람이 스팟라이트를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 많이 하는데 무대에 나간다거나 객석을 난입하고 물을 붓고 잭다니엘을 마시고 이런 거는 거의 즉흥적이에요. 즉흥적이다. 네. 그때 그때 상황. 왜냐면 저희가 준비했어도 그런 분위기 연출이 안 되는 관객과 상호가 안 되면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뭐 그게 이제 상황이나 분위기나 무대나 다른 거니까 그때 이제 상황을 판단하신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되게 많은 그 어떻게 보면 공연과 많은 합 연습을 통해서 이제 빨리빨리 눈치가 빨라진 거죠. 네. 네, 그런 느낌. 여기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포인트들을 찾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또 뭐 저번에 뭐그 MMC 무대 같은 경우 무대 특성도 잘 보신 것 같더라고요. 네. 무대 자체가 높지가 않고 관객석과 밀접돼 있으니까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그때도 뭐 같이 그 했던 밴드가 10팀이 넘는데 네. 그 중에서 그렇게 뭐 무대를 누비고 다니는 팀은 거의 뭐 프랙션 말고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도 참 이게 보는 재미를 정말 대단하게 해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놀라는 거는 공연 횟수가 지금은 물론 네. 코로나 때문에 뭐 많이 못하지만 어떨 때는 뭐 한 달에 10회 이상도 뭐 열 몇 번도 하고 사실은 뭐 메탈 공연이라는 건 특히 그 발라드랑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육체적으로 이 장르 자체가 얘는 스피드도 엄청나고 체력적인 부담도 많이 클 텐데 10회 이상인 적도 있고 그 뭐 그런 측면이고요. 두 번째는 그 공연의 특징에 맞는 좀 세트리스트가 네. 일관되지 않고 막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컨셉. 네, 컨셉이나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요령은 어디가 있을까요? 그런 요령은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일주일에 주 5일 이상 출퇴근을 하지만 그 5일을 다 합주를 한다기보단 합주하는 날 정해놓고 회의하는 날 정해놓고 좀 컨텐츠적인 부분 만드는 날 정해놓고 그런 식으로 굉장히 다각화된 분업화 시점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요새 많이 하는 거는 막 개인별로 그 요일을 정해서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 이런 것도 하고 있고 그래서 무대에 대해서는 합주는 원래 많이 했었으니까 네, 무대에 대한 부담이 점점 없어지고 네, 무대에서 저를 극한으로 몰아넣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일부러 무대 밑으로 내려가서 셀카 모드로 관객이랑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고 네, 무대를 더 즐기게 되는 것 같아요. 많이 하면 할수록 무대가 간절한 것도 좋지만 그렇죠. 퍼포먼스를 근데 자주 한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타성에 젖을 수도 있는데 네. 그런 걸 계속 시도하시고 변화를 주려고 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도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 지금은 이제 어쨌든 2019년 7월에 이제 그 정규 2집 발매하신 다음에 단독 공연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근 한 10개월 만에 지금 다음 주 지금 이제 방송 나가는 시간에 다음 주 25일이죠? 네, 25일 토요일에 레이드홀에서 단독 공연을 하시는 걸로 아무도 없이 오직 크랙샷이 2시간을 꽉꽉 채우는 2시간 반 정도를 2시간 반을 꽉꽉 채우는 채우는. 단답 공연을 준비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연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맨날 그 굉장히 많은 미팅을 하고 회사 다니듯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트리스트 자체가 예를 듣다 보면 그런 걸 느끼거든요. 세트리스트에 어떻게 보면 레퍼토리가 되게 많다. 많으니까 할 수 있다는 건데 그렇다도 뭐 사실은 일반적으로 홍대 씬에서 무대 쓰면 보통 30분 세트 안쪽이잖아요. 너무 짧게 느껴지죠. 뭐 사실은 그거를 버거워하는 팀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생활인들도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2시간 반을 남들은 2시간도 안 하려고 그러는데 뭐 몇 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하는데 근 10개월 만에 또 듣기로는 뭐 분기마다도 준비 생각을 하고 있고 분기마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준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요. 어떻게 준비해 나가시나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 크랙샷의 샌리스트나 무대 운영의 80%는 빈스 형의 아이디어예요. 아, 빈스. 샌리스트가 계속 바뀐 것도 빈스 형이 이 부분에서 이 공연을 이렇게 가져가자 처음에 어둡게 가져가서 시작 이런 그 무대 운영에 대해서는 저는 가히 국내에서 독보적인 그렇죠. 프론트맨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무대 운영에 대한 생각을 너무 잘하고 이런 서사적인 부분 연출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고
네, 그 부분에 관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연출가 이렇게 쪽에 마인드를 갖고 계신 네. 그죠. 그 중에 무대를 사실은 이제 단순하게 내가 음악만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퍼포머라는 생각이 그죠. 굉장히 강하고 무대를 연출하겠다는 생각이 강하시기 때문에 네. 항상 변화를 주시고 항상. 예, 그래야 팬들도 많이 올 거니까. 맞아요. 네네, 그런 준비를 하시는 거군요. 그래서 빈스님이 그런 이제 전체적인 연출의 컨셉을 가지시고 공연을 이제 진행을 하시고 하신다는 거고요. 그래도 뭐 계속 연습이 이제 꾸준하니까 그게 가능하겠죠. 네, 네, 아무래도. 그렇죠. 네. 특히 뭐 이번 공연은 사실은 이제 앨범 발매 기념 공연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이제 뭔가 보여줘야 될 때가 됐다 해서 하는 공연인 것 같은데요. 그쵸. 네. 그래서 여기서 특히 뭐 주안점을 두신 음. 이유가 뭐가 있으신가요? 기존까지의 크랙샷의 공연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 달에 10회 이상이 될 때도 있는데 기획 공연들을 많이 하면서 느낀 게 저희 팬분들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크랙샷을 가장 좋아하는 저희 팬분들 입장에서는 크랙샷은 30분 하지만 이걸 보기 위해서 이 공연을 와서 뭐 다른 좋은 팀들 알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시간적 제한 때문에 저희만 보고 빨리 그렇죠. 가시고 성향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음악에. 그런 부분을 해소해드리고자 이제 막힌 체증을 쫙 내려주는 느낌으로 우리가 이제 기획을 한다. 그 일종의 팬 서비스다 이번에. 확실한 팬 서비스다. 2시간 반을 네. 연장으로 때리겠다 이런 느낌으로 단독 공연을 또 레이드홀이 일종의 이제 파티 공간의 개념이 있는 공간이니까 아주 신나게 즐기자라는 네 진짜 그런 개념을 가지고 그 토요일은 진짜 코로나고 뭐고 다 있고 이 공간에서 우리와 당신 이 느낌으로 소통하자 이런 느낌이에요. 어떤 특별히 이벤트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특별한 이벤트 하나 있습니다. 아직 네. 완성되지 않았지만 완성되지 않아서 더 아름다울 것 같은 게 제가 팬들을 위해서 노래를 하나 노래를 주 하나 쌓였는데 아마 다음 주에 급하게 연습을 하고 그걸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런 매력이죠. 네. 그렇죠. 데모 같은 매력. 네. 그냥 라이브만 초기 느낄 수 있는 아직은 이제 다듬어지지 않는. 완성되지 않았어도 그거를 이제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팬들에게는 굉장히 희귀한 경험을 네, 그걸 전해주는 어떻게든 저는 해드리기 위해서 너무 감사하니까 뭐 무대 찾아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막 선물이라든가 막 그에 대한 보답이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팬을 위한 곡을 써서 네. 네, 그 단독 공연 날 꼭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특이 사항이라면 앞으로 크랙샷은 이 공연을 자주 할 것 같고 공연을 자주 하고 이 단독 공연 위주로 아마 분기에 한번 아까 분기별로 말씀하신 분기별로 하시고 그러면 이제 작년 인터뷰에 따르면 네네. 그 크랙샷이 그 세 번째 정규 앨범이 이제 또 준비되고 있다는 얘기가 세 번째 정규 앨범. 네, 그렇죠. 세 번 이제 첫 번째 앨범, 또 두 번째 앨범, 정규 앨범이죠. 네. 플랑스죠. EP가 아니라. 플랜스. 그 고민하고 있어요 저희도. EP가 될 수도 있구나. 이쯤에 싱글이나 아. EP로 내볼까 아니면 또 플랜스로 정규 3집을 낼냐. 근데 네네. 어려운 과정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는 뭐 남- 곡에 대해서는 남들은 그렇게 내기 힘들어하는데 음반을. 좀 작게 그냥 잽 던지듯이 네. 몇 번 내다가 그러다가 한 내년쯤에 플랜스가 나오지 않을까. 네, 플랑스고 일단은 지금 곡을 준비하고 있다. 네. 곡을 준비하고 있고 새로운 그럼 곡을 이제 뭐 내야지. 그게 EP가 형태가 됐든 싱글의 형태가 됐든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뭔가 나오긴 나올 거다. 그러니까 최신곡을 듣고 싶으시면 꼭 레이드로 와라. 그렇습니다. 레이돌 가입하신 지 금방 적응을 하셨다고. 아, 네. 그래서 어떻게 뭐 그런 비결이 있으신가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원래 음악만 할 때는 그렇게 남에게 먼저 다가가거나 말하는 게 쉽지 않았고 내성적이진 않았지만 개인주의적인 경향이 강했는데 그때 제가 운동을 시작하면서부터 너무 좋아하는 일이고 권투를. 네, 복싱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못하던 걸 하고 있더라고요. 옆에 있는 회원한테 가서 이거 힘든데 어떻게 하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런 식으로 하는 거 보고 내가 점점 외향적으로 바뀌나 보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그래서 운동이 너무 좋은 게 제가 저보다 어린 친구들 별로 없죠. 솔직히 저보다 어린 친구들 별로 없지만 항상 말하는 게 음악으로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없다. 그렇죠. 다른 스포티브한 뭔가를 해야 이게 직업이면 더더욱. 그래서 음악으로 해소하려 하지 말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풀만한 건전하고 좀
건강한 취미를 찾아서 꾸준히 해봐라라고 항상 추천해요. 저는. 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긍정성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낯선 이유. 공간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었고 두 두 번째 번째 이유는 이유는 선성적으로 잘 맞는 사람들이었다. 네, 그 성격이 잘 맞았다. 코드도 잘 맞고, 네. 네네. 네. 그래서 뭐 훌륭히 적응을 했다.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거든요. 크랙션은. 아 그렇게 해서 특히 빈스 형 같은 경우에도 음. 해외 생활을 했었잖아요. 캐나다 아. 유학 생활을 몇 년 정도 하고 와서 완전히 아메리칸 마인드. 음. 형들 다 네. 제가 뭐 어떤 말을 해도 다 좋아하고 잘 웃어주고 네. 수평적 관계. 네. 역시 그게 어떨 때 보면 제가 살짝 더 위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럼 그 정도 그렇죠. 그 정도. 네. 수평적 관계 중요하죠. 네. 그 아닌 말로 권위가 있는 자꾸 꼰대 비슷하게 이제 행동을 하는 분들이 전혀 있으면 뭐 바로 요즘 세상에는 뭐 바로 깨지죠. 예. 근데 그런 마인드 좀 리더들이 네. 잘 유지하고 있으니까 잘 유지될 수 있는 것 형들이 같습니다. 너무 잘해서. 활동도 계속 유지하고 그 만나도 안 지겨워야 되니까 네. 우리 사이언님을 네. 또 만날 기회는 또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우리 인터뷰는 일단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소마 51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하세요. 네네. 네. 하고 있죠. 네. 네, 오늘 2회째로 지금 촬영한 소마 51 인터뷰 너무 좋았고요. 네,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저도 이렇게 진지한 이야기로 인터뷰하는 거 되게 오랜만이고 혼자 하는 인터뷰였는데도 조금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너무 스무스하게 잘 풀어가 주셔서 차분하게 저도 잘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메탈 아이돌 사이언과 함께 앞으로도 계속 같이 해주시고요. 저희 이번 단독 공연 링크가 아이겟이라고 앱 깔기 귀찮다고 안 하시면 여러분 후회하시고요. 어쨌든 요새 아무래도 시기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지만 잘 이겨내실 수 있을 거고 극복할 수 있을 거고 저희랑 같이 좋은 무대에서 좋은 공연으로 좋은 추억도 만들 수 있길 바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The best boys on rock and roll. Crack shot. Hey! 서툴어도 괜찮아 음악에